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시장도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좀 올랐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뭐 비슷한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라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은 오늘 장 막판에 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결국에 좀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이었는지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날 좀 올라줬어야 되는데 좀 뭐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 유럽 승인 이슈가 좀 가까이 다가오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날도 좀 오르지 못하고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 굉장히 아쉽고 지금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오를 때도 그렇게 아주 후련하게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또 빠질 때는 뭐 하염없이 빠졌잖아요. 지금 몇 달 되잖아요.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약하다. 수급도 약하고요. 지금 어떤 뭐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데다가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고 어떤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유럽 승인이 나오면은 좀 잘 갈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같은 이제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가을에 있었고 어, 그 폭과 기간이 좀 더 깊었고 또 길었던 구간이 있어서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짧게 짧게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니까 최근에 이제 좀 암울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1년치를 일봉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이 조금 이제 반등을 앞두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힌트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1년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에서 500 한 종목이 오르고 329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1% 올랐고요. 코스닥은 800 종목이 오르고 490 종목이 빠져서 0.64%가 올랐습니다. 미국 다우존스가 0.58, 나스닥이 0.4%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고요. 대신에 이제 뭐 니케이라든가 홍콩 항생은 1%대 올랐는데 우리가 조금 못 갔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의 FOMC 결과로 인한 전날 미국 증시의 호조 및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 등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 일본 중앙은행의 장기 금리 용인 범위 확대 등으로 장중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음, 이 주변 국가들의 금리 문제가 우리도 이제 이슈가 좀 되겠지만 일단 그 미국이 시장을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뭐 언제나 항상 제일 높죠. 그래서 미국에서 2023년까지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에 내년 한 하반기 정도나 돼야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 금리 인상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상승으로 나온 건데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이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좀 다른 지점이 좀 있었죠. 2분기 때 피크를 찍을 거라고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괴리감도 사실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 금리로 인한 조정이 나올 구간이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우려할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코스닥은 FOMC 결과 등에 따른 전날 나스닥 상승으로 강세 출발한 이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다 좋았죠. 네이버가 특히 5%대 올랐고 또 삼성 SDI가 3.6%, 기아차가 3.66%, 카카오가 2.68%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셀트리온과 LG전자와 LG생활건강 딱 세 종목만 파란불을 켰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오른 종목이 몇 종목 안 되는데 HLB가 7.46%까지 오르면서 다시 시총 그 상위주 15위 안에 들어왔고 13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빠진 종목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따상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대원제약과 녹십자가 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그리고 종근당 홀딩스 지금 임상 실패 뭐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살짝 전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생각보다 큰 폭의 또 하락을 했다. 그리고 경보제약도 어제 상한가 가더니 19.88%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23%대 올랐고 제일바이오가 10%대 올랐고 LNC 바이오가 6%대 올랐습니다. 조금씩 지금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훈풍이 부는 듯 보이긴 합니다.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빠진 종목은 국전약품이 17%대, BC월드 제약이 11%대 빠졌습니다. 오늘 그 중대본의 브리핑에서 셀트리온 레퀴노나주가 지금 국내에서 541명에게 투여가 됐다는 그런 그 브리핑이 있어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해마다 하나씩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에 이어서 상용 개발을 마친 5개 제품에 이어 후속 의약품들도 이제 앞으로 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얘기 누누이 나왔지만 오늘 한번 또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얘기가 5월 되면 5월이 아니라 당장 4월부터 공매도 우려가 좀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셀트리온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그 얘기 기사가 오늘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5일에 셀트리온에 3,866건의 공매도가 나왔고 또 12일까지 공매도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100억 원대인데 반해서 셀트리온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는 것.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또 코스닥에서도 HLB가 3,079억,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KMW,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그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것.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시젠의 소액주주들이 이제 뭐 수사 의뢰를 이제 하겠다, 검찰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좀 그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장 마감하고 0.34% 1,000원이 빠진 29만 1,0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 500원이 빠진 12만 5,1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4% 600원이 빠진 15만 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좀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고요. 셀트리온 오늘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늘려서 팔았고 기관은 살짝 매수가 들어왔는데 금투하고 연기금은 조금 샀고 보험 투신 사모펀드는 팔았습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가 아니었다면 가장 적은 양이죠. 40만 천여 주.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별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8만 주 외국인이 매도했고 개인이 6만 9천 주 샀고 기관이 1만 주를 샀는데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골고루 조금씩 샀고요. 보험이 1,000주 팔았습니다. 거래량이 63만 8천 주로 어제보다도 좀 더 줄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3만 천여 주 어제하고 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뭐 보시면 외국인이 5천 주 팔고 기관이 5천 주 사고 개인이 1,000 주 사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크게 가지도 못하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는 뭐 그런 좀 지루한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의 지금 1년 작년 2020년 1월부터 쭉 이제 1년 넘게 3월까지 지금 올해 3월까지 보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 121일선 밑으로 빠졌던 것이 작년 3월에 코로나 사태 때 엄청 크게 빠졌다가 급등을 하지만 바로 회복을 하죠. 이때 한번 그랬고 그리고 9월 말에 급락을 하면서 121선 회색선이죠. 121선을 뚫고 내려온 뒤에 다시 10월 초에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빠집니다. 그래서 10월 말에는 22만 한 7, 8천 원까지 빠지죠. 지금 32만 얼마까지 갔던 주가가 빠졌다가 자 9월 말에 보시면 한번 바닥 찍고 반등하다가 더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낸 뒤에는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39만 6천 원까지 완전히 22만 원대에서 39만 6천 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한 80% 정도의 상승을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랠리가 펼쳐지죠. 그리고 잠시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한번 흘러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한번 흘러내렸다가 반등을 하다가 2월 달에 1월 29일, 2월 1일이 그 FOMC 그때 첫 번째 회의 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월 초, 1월 말 2월 초니까 거의 2달 가까이를 흘러내리고 있는데 모양을 잘 보면 급락을 하다가 살짝 돌리고 그 3월 들어서는 이제 하단을 찍고 나서 이제 패턴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9월 말, 10월 말 이때 있었던 쌍바닥과 흡사하게 쌍바닥을 W자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기간도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9월 한 중, 9월 초중, 9월 중순쯤 되겠네요.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은 뒤에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2월 초, 1월 말 2월 초니까 한 달 반 정도가 딱 됐습니다. 기간도 비슷합니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간 조정의 끝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9월 말, 10월 말 이때 보면요. 10월 말에 이 아래쪽에 MACD 매수 신호가 10월 말에 딱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는데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이 매수 포인트가.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꾸 이제 거래량도 없고 또 21선에 눌리고 하고 있지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슈팅이 나올 만도 하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지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라는 게 지나고 봐야 또 그려지는 하루치가 또 그려지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눌릴 만큼 눌렸다. 기간도 그때 지난해 가을과 기간도 비슷하고 눌린 폭도 비슷하고 쌍바닥 만들어내는 모양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올 이 급등이 사실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작년부터 보시면 이 코로나 사태 때도 120일선을 뚫지 않아요. 하향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일선만 살짝 이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60일선을 살짝 이탈했다 반등하고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로 120일선이 뚫리는 하향 이탈하는 그 지점이 바로 9월 중순입니다. 셀트리온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9월 중순에 쭉 흘러내립니다. 한 8만 3천 원 정도까지 흘러내렸다가 살짝 반등, 9만 1천 원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21선에 노란색 21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흘러내려서 8만 원을 지지를 받고 MACD 포인트가 한번 나와준 다음에 급등이 이어집니다. 11월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2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달 사이에 8만 원에서 17만 7천 원까지 100% 넘게 두 배 이상의 음, 어, 수익이 이제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한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한 번 또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2월부터 이제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9월 말 10월 말까지 이어지는 쌍바닥 패턴과 지금 2월 말 3월 중순에 이어지는 쌍바닥 패턴이 사실은 좀 모양이 비슷합니다. 폭이 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달 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달 중순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1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121선 위에서 이제 그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작년 가을에는 121선 아래에서 그 21선의 저항을 받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랠리가 나왔지만 지금은 121선도 살짝 아주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따졌을 때도 121선 이탈이 가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다. 그리고 MACD 상의 매수 신호가 벌써 이번 주에 나왔고 121선에 지금은 지지를 받으면서 121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121선을 따라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할 타이밍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약은 작년부터 보시면 121선 작년에 3월에 이탈을 하죠. 그러나 급등해서 3월 19일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29,000원에서 75,000원까지 한 2주 만에 한 얼마 오른 거죠? 거의 뭐 200% 가까이 그죠? 올랐잖아요. 거의 7 그리고 어 다시 약간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21선 딛고 또 한번 슈팅이 쫙 나와주죠. 그게 6월, 7월에 14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빠져서 결국에 가을에 9월 말에 121선을 이탈했다 바로 올라가고 121선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쌍바닥을 또 만들어내고는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이 MACD 상의 상승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급등을 하죠. 이게 그때 당시에 10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12월 말에 26만 8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뭐 두 배, 2점 몇 배 올라간 2.6배 올라간 건가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말부터 셀트리온 제약은 해가 바뀌면서 12월 말부터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26만 8천 원 최고점을 찍었던 이 주가는 결국 다시 2월 말에 1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탈 다시 쭉 흘러내렸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가려고 하는 쌍바닥을 완전히 W자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종목이 사실 다 비슷합니다. 작년 가을에 121선 이탈했던 거 그리고 쌍바닥 만들어내고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아래쪽 초입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약한 그런 구간이지만 사실 여기서 지금 터질 게 뭡니까? 유럽 승인이죠. 이 유럽의 레퀴로나주 승인이 나오고 나면 한바탕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정말 급등이 나와 버리면
정작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셀트리온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아직도 저가 부분에 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가 부분에 있을 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올라갈 것 같지만 레크로나주 승인 나왔는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올라가게 되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승부를 걸 때가 아닌가. 조금씩 그 뭐 한꺼번에 왕창 산다기보다는 조금씩 한번 늘려보는,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늘려보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뭐 급락이 나오거나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런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고점 대비해서 벌써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50% 정도 빠졌으니까, 50% 가까이 한 40%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이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막상 유럽 승인이 언제든 뭐 당장 다음 주에라도 나오게 되면 그럼 그때 슈팅이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처럼 막 14% 5%씩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기 어렵죠. 사기가 놓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늘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즘에 계속 제가 짧게 이 사이클을 짧게 잡고 일봉 차트를 보여드려서 오늘 한번 길게 보여드리면서 작년 가을하고 올해 그 지금 초가 비슷한 구간이라는 것, 모양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조정의 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셀트리온이 올해 보여줄 퍼포먼스나 또 레키로나주의 해외 승인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가 아마 한 8월 무렵, 9월에 이제 완성을 밑그림을 완성해야 되니까 한 7, 8월부터 그런 이제 합병 이슈가 나온다고 보면, 일단 1분기 실적이 5월에 나오죠.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그때는 지금과 또 다른 양상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완전히 또 레벨업을 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쌀 때, 지금 쌀 때 조금 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뭐 셀트리온 좋아서라거나 뭐 다른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봤을 때 작년 가을에도 이랬는데 이 정도 빠지고 나서는 올랐는데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또 그때쯤 되면 이제 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와 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 전체가 많이 눌려 있는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가 트리거를 당겨주기만 하는,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조금 지금은 이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는 타이밍. 그래서 모으는데 어느 정도 덩치를 좀 키우는데 성공하는 분이 나중에 좀 수익도 걷어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